오늘 스승을 의심한 사람 이야기 바로 접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94년경에 부친이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쓰러지셔가지고 뇌졸중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는 금방 사망할 것 같다 그랬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치료를 잘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반신불수로 댁에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됐는데요. 그 뭐 어떤 한약을 계속 이렇게 나중에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화제를 받아서 직접 한약을 데려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 기공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기공을 정통적으로 배워서 많은 돈을 내고 이제 정상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과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명상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부친을 치유를 직접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그냥 수련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결과가 저는 뭐 당장 부친을 치료하겠다는 그런 아주 거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남을 위한 노력을 하면 자기 공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부철주야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단전에서 뭐 하단전에 길을 모았더니까 뭐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걸 돌려서 뭐 계속 소주천을 돌리고 공력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집에 가서 부친을 또 치병을 하고 그런 치료를 계속하고 그렇게 부철주야로 하는데 어떨 때는 잠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상태로 뭐 일주일씩 지나기도 하고 막 그런 때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꽤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집안에서 수련하기가 좀 불편한 관계로 이제 춘천 강원대학에서 하는 그 연수를 일부러 부전공을 선택해 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기 동안을 가서 계속 그 있어야 되는데 그때 차 안에서 자면서 아주 제대로 높은 곳에 기가 좀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다 차를 세워놓고 이 통에다가 물을 붓고 저기 노란 보통 그걸 물을 붓고 놔두면 이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걸 먹고 저녁을 그걸 먹고 아침도 그걸 먹고 점심 때만 가서 대학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부철주야로 수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근에 계신 우리 같은 기공을 한 동지들이 저를 보고 정말 만나면 꼭 중국에 있는 사부를 만난 것 같은 이런 기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아주 그렇게 존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찜질방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였었어요. 찜질방에 한 번 가면 8,000원씩이면 그때 돈이 굉장히 비싼 돈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한 40명이 몰려와가지고 저를 스승처럼 맨 앞에 앉아서 하시라고 40명이 앉아가지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를 한번 탁 해줬는데 또 우연히 했는데 한 방에 탁탁 고쳐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이제 뭐 대단한 스승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죠. 진짜 고수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칭하이 스승의 그 비디오를 2편을 갖다 줬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깨달은 분이라는 걸 한순간에 알겠더라고요. 이 기공을 하면 기감이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돼서 이제 제가 부친의 치병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린 투시한들, 이 중학교 이하의 중학생, 중3 이하의 학생들 아직 성성숙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애들은 조금만 유발을 하면 이렇게 투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투시의 능력이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거의 뭐 40명 학생 중에서 하면 한 20명 이상은 그냥 투시가 바로 열려가지고 자기 원래 가지 있던 거를 그냥 격발시켰을 뿐이죠. 뭐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의 차크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차크라를 차크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저 사람이 어느 등급인지 뭐 금방 그건 절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누굴 보겠어요? 우리 부친의 병세, 내가 치료하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봤고, 보통 이제 병이라는 건 시커먼 연기가 있는 걸 말해요.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병기가 있는 데는 꺼끌꺼끌하고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쫙 이렇게 빼내는 거를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빼가지고 땅속에다 집어넣어 입질을 해가지고 그런 치료를 하는데, 그 이제 여기서 멀리 한 4km 바깥에 있는 부친이 누워 계신 집에 있는 거를 여기서 손으로 딱 그 뇌 속에 시커먼 연기가 있는 걸 싹 뺍니다. 이렇게 신선일파조라 해서 손끝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거든요. 빛으로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쫙 빼고, 그리고 그 투시안 보고 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럼 지금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 빠져나갔느냐? 그래, 다 빠져나갔다가 알고서 이제 그만두고 거기다 도루키를 불어넣어주고 이런 치료를 많이 했어요. 천리치병이죠. 멀리 있는 거를 천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LA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아주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알았는데, 이제 단지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괴사된 거를 재생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공력은 진짜 뭐 법안공이나 불안공 층차에 가야만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스승의 경지를 또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다는 뭐 만공 스님이니까 무슨 스님들 뭐 유명한 본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투시안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정말 그 명불허전이라고 유명하신 그런 선지식들께서는 정말 차크라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하고, 저희 스승께서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신 분이구나. 그때 당시에 또 산트 다카르신이라는 아주 터반을 들고 인도 분인데요. 터반을 들고 수염도 기르고 풍채도 훌륭하신, 누가 봐도 도사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 비하면 우리 스승님은 정말 뭐 훨씬 더 진보되신 분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훌륭한 스승으로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스승님의 경지를.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랬더니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이구나 할 정도로 높은 경지였다는 것.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본 사실을 뭐 말해봐야 별 득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지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 굉장히 높으신 경지에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뭐 두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입문하러 가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지도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스승을 참 오랫동안 의심했다는 그런 제자가 참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